35페이지. 이게 뭐지? 자, 요거는 뭐 과학책 같은 데 많이 나오니까 너네가 좀 들어봤을 거예요.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이론인데, 빅뱅. 한글로 풀이하면 뭐지? 빅, 큰, 그지? 뱅이 뭐야? 폭발, 그지? 그 대폭발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폭발 우주론, 빅뱅 우주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옛날에 우주가 한 점에서 시작을 했대요.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에 이거 너네 고등학교 때 가면 사회도 아닌데 이 연도 좀 외우셔야 돼요. 138억 년 전쯤에 우주가 탄생을 했대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알아냈어요? 알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우주로부터 거꾸로 가는 거거든. 근데 그건 좀 복잡해서 요 연도만 좀 알아두시고. 근데 이 한 점이 어느 날 빵 폭발했대. 폭발해가지고 요 한 점에 있던 물질, 입자들이 튀어나와서 현재와 같은 우주가 됐다라는 게 빅뱅 우주예요. 그럼 너네 지금 현재 우주에 어때? 뭐 별, 은하, 행성 엄청 많지. 그럼 이 많은 게 한 점에 들어있었다는 얘기니까 이 한 점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밀도도 크고, 밀도가 뭐지? 부피분의 질량, 그래서 얼마나 꽉 차 있냐 이게 밀도야. 지금 교실에 보면은 책상이 많은데 학생이 너네 4명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러면 교실의 인구 밀도가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낮은 거지? 근데 내일 수업에는 일요일 똑같은 수업인데 학생이 10명인가 11명인 거예요. 그럼 꽉 차지. 그럼 인구 밀도가 높은 거지. 그래서 우주에 이 많은 물질이 한 점에 있었다는 얘기니까 이 한 점은 굉장히 밀도가 높은 한 점이었어요. 그리고 현재 우주의 에너지도 풍부하죠. 그 에너지가 이 한 점에 있었다는 거니까 온도도 어떻다? 굉장히 높았던 한 점입니다. 근데 이때 폭발했던 게 현재도 계속 우주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팽창하고 있습니다. 계속 팽창. 그래서 이 폭발한 이후로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는 조금씩 달라, 시기마다. 근데 현재도 계속 팽창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더 팽창할 수도 있고 유지될 수도 있고 오히려 수축할 수도 있대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2학년 때, 고2 때 지구과학 할 때 좀 자세히 가르쳐줄 거고. 네? 그래서 일단은 한 점에서 폭발해서 현재도 어떻게 되고 있다? 팽창하고 있어. 우주가 점점 넓어지고 있어. 그러면 우주가 넓어진다는 거는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진다, 멀어진다? 멀어진다. 그래서 오른쪽에 조그맣게 나왔는데 그래프 하나 있죠, 오른쪽에. 보이니? 사진 보이니? 오른쪽에? 그 그래프는 약간 참고하면 되는데 그것도 설명 한번 해줄게요. 그치? 허블이라는 과학자가 있는데 허블이 너네 만원경 발명했죠. 혹시 알고 있니? 얘가 만원경 만들었어요. 얘라 그러면 안 되지만. 근데 허블이
어떤 법칙을 하나 발견을 해요. 먼저 식을 밝혀주면 이런 식이야. V는 HR이라 해서 이 V가 뭐냐면 후퇴 속도. 너네 이거 중3 맨 과학책 끝에 부분에 잠깐 나오거든. 그래서 너네 중3 2학기 때 요거 잠깐 배울 거예요. 그리고 요 H는 뭐냐면 허블 상수라고 해서 상수가 뭐야? 숫자죠. 과학에서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과학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비례, 반비례가 중요하거든. 너는 알겠지만 너네하고 첫 수업이니까 선생님이 너네 어느 정도 하는지 몰라서 봐봐. 속력이 시간분의 뭐야? 거리지. 너네 모든 공식이 분자하고 값은 비례니 반비례? 비례죠. 분자가 커지면 값이 어떻게 돼? 커지죠. 그 다음에 분모하고 값은 무슨 관계죠? 반비례죠. 분모는 작아야지 값이 커지지. 그치? 그래서 과학에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비례, 반비례가 중요한 거고 이런 상수는 숫자니까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R이 뭐냐면 거리야. 그럼 일단 식으로 보면은 거리가 멀수록 후퇴하는 속도가 어떻다? 빠르다. 이게 분자잖아, 분자. 됐니? 이게 무슨 아직 졸려? 어? 아, 그래? 괜찮아? 그럼 나가도 올래? 한 대 때려줄까? 한 대 맞으면 정신이 돼. 봐봐. 자, 여기 A라는 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B라는 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C라는 별이 있는데 우주가 현재도 어떻게 된다? 팽창. 그럼 별과 별 사이가 어떻게 돼? 멀어지는 거지. 됐니? 근데 A별에서 만약에 B하고 C별을 관측을 했대. 그럼 A별에서 B별을 관측하면은 B별이 가까워지는 거니 멀어지는 거니? 멀어지겠죠. 우주가 팽창하니까, 그치? 그럼 A별에서 C별을 관측하면은 C별도 어떻게 될까? 멀어져요. 근데 선생님 지금 화살표 길이를 보니까 C별을 더 길게 그려놨죠. 관측하는 곳에서 가까운 별보다 멀리 있는 별이 멀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대요. 그런데 A별이 있고 B별이 있고 여기 C별이 있어요. 이번에 B별에서 관측을 할게요. 자, B별에서 관측했어? 그럼 이 A별이 가까워질까 멀어질까? 멀어지겠지. 그럼 이 C별도 어떻게 돼? 멀어질 거야. 근데 B별에서 관측했을 때 A별이 더 멀지. C별보다. 그치? 그럼 얘가 멀어지는 속도가 어때? 더 빠르게. 그리고 이게 상대적인 거야. 여기서 관측할 때 멀어지고 멀어져. 그럼 여기서 관측할 때 멀어지고 멀어지는 거야. 너네 우주의 중심이 있을까 없을까? 너네 우주의 중심이 지구일까? 아니죠. 우리 태양이니? 아니에요. 우주에서 너네 태양은 굉장히 작은 별이고 우리 지구는 엄청 작은 티끌이에요. 티끌. 우주의 중심이 없어요. 그냥 멀어지는데 어떤 중심이 없이 서로 별들이 멀어져요. 이렇게 됐니? 그럼 이 허블 법칙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되거든. 그래프는 X축, Y축 잘 보셔야 돼요. X축이 별 사이의 거리고 Y축이
후퇴 속도가 관찰자로부터 멀어지는 후퇴하는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열 가지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후퇴하는 속도가 어떻게 된다? 빨라지지. 이렇게 비례분. 비례. 이해됐나? 자, 그리고 과학에서 그래프가 나오면 기울기나 면적 같은 게 또 나오거든. 요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뭘 뜻하는지 모르겠다. 기울기가 뭔지 알지? 요거 1번, 요거 2번 중에 누가 기울기가 더 크니? 2번이 크지? 선생님 너무 무시했나? 알지? 기울기 이만큼, 얘는 이만큼. 됐나? 그리고 수학에서 너네 기울기 어떻게 구해? x 증가량 분의 뭐야? y 증가량. 그것도 알지? 자, 그럼 요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x가 뭐가 증가하니? 거리, y가 뭐가 증가하니? 속도. 그럼 r분의 v죠. 그럼 우리가 요 허블 법칙에서 r을 넘기면 어떻게 돼? r분의 v지. 즉 기울기 r분의 v가 뭘 뜻한다? 허블 상수를 여기까지. 이것도 참고삼아 알아두세요. 이는 이 완전책에서 왼쪽에 있는 내용이 주 내용이고 오른쪽에 조그맣게 나온 거 있지. 그건 참고삼아서 좀 알아두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로 하나 보자. 자, 우주가 팽창해. 그럼 이렇게 한 점에서 폭발해서 팽창할 때 우주의 질량은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해요. 1점. 왜? 이 한 점에 있던 입자들 물질들이 터져 나오는 거지. 어디서 더 물질이 들어오니? 안 들어오죠. 그럼 질량은 변하지 않는 거지. 그럼 우주의 부피는 팽창이니까 커지는 거지. 증가하는 거. 그럼 우주의 밀도는 어떻게 될까? 밀도가 어떻게 돼? 부피분의 질량이지. 부피분의 질량. 자,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보자.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인데 지금 우주의 질량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주의 부피가 자꾸 어떻게 돼? 커지지. 그럼 분모가 커지니까 값은 어떻게 돼? 작아지는 거지. 그래서 밀도는 자꾸 줄어드는 거죠.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 밑에 쉬는 시간 선생님 2번 줬는데 한 번 더 필요하니? 안 줘도 돼? 괜찮아? 사진들이 지금 피곤해, 그치? 요거 하나만 더 하고 5분만 줄게. 화장실 갔다 올 사람은 좀 갔다 오고. 이 중에는 선생님 가르치다 보면 늘 느끼는 거지만 선생님이 너네 가르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선생님 딱 봐도 나이 많아 보이지? 예? 너네 전에 가르치던 응? 선생님은 젊으시지 않아? 아니야? 근데 그동안 너네들 지도하다 보면은 한 반에 여러 명이 있으면 쉬는 시간이 아까운 사람도 있어요.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있고, 예? 선생님 쉬는 시간 좀 많이 줘요. 조금 쉬게 해요. 그러는 학생도 있고, 예? 그래서 다 맞춰줄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좀 안 맞더라도 좀 이해하고, 근데 선생님이 대강의 눈치를 봤을 때 많이 피곤해한다 그러면 쉬는 시간을 조금 길게 주고, 괜찮다 그러면 좀 짧게 주고. 자, 보자.
이제 35쪽에 밑에 보면은 제목을 뭘로 할까? 원소의 생성 이렇게 할까요? 자, 우주가 한 점에서 폭발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했어. 한 점에서 빅뱅 빵 폭발했어. 그럼 요 한 점에 있던 입자들이 튀어나왔겠지, 그치? 근데 요 한 점에 어떤 입자들이 있었냐면 쿼크하고 전자라는 것들이 들어있어요. 요거 두 가지를 가지고 기본 입자가 기본 입자. 그러니까 우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입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한 점에 요 입자들이 들어있던 거예요. 쿼크가 종류가 있어요. 6가지가 있거든. 그런데 다른 거는 알 필요 없고 너네가 알아둬야 되는 쿼크가 위 쿼크하고 아래 쿼크만 좀 알아두면 돼요. 업 쿼크, 다운 쿼크 이렇게 얘기하는데 쿼크 종류가 거기 나와 있죠. 오른쪽에 한번 봐봐. 조그맣게. 쿼크가 위 쿼크, 아래 쿼크, 맵시, 야릇한 쿼크, 꼭대기 쿼크, 바닥 쿼크 보이냐? 이름 다 특이하지. 뭐 과학자들이 이렇게 졌대. 아무튼 야릇한 쿼크는 뭐야? 아무튼 쿼크가 이렇게 6가지가 있어. 그 중에서 2가지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전자는 너네 알죠? 요거 마이너스 띄는 전자. 이 전자가 되게 가벼워서 움직여 다닌다 그랬죠? 이 가벼운 입자를 경입자라고 그러는데 이 경입자도 종류가 6가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 전자, 중성, 미자 등 이렇게 써 있죠. 이런 것도 6가지가 있어. 근데 전자만 알면 돼. 한 점에서 쿼크하고 전자들이 튀어나왔는데 얘가 전기를 띠고 있어. 위 쿼크가 플러스 3분의 2 정도의 전기를 띠요. 전자에 비해서. 다운 쿼크가 마이너스 3분의 1 정도의 전자를 띠요. 전자에 비해서. 전자는 얼마 띄고 있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다운 쿼크가 전자보다 마이너스를 띄긴 띄는데 약하다는 얘기야. 근데 이 입자들이 튀어나온 다음에 이 쿼크들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해서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돼요. 양성자가 니네 전기 얼마 띄지? 플러스 1을 띄는 거지. 플러스 1. 그리고 중성자는 전기 띄어 안 띄어? 안 띄는 거지, 그치? 근데 이 쿼크들이 결합했는데 위 쿼크 2개랑 아래 쿼크 하나가 결합해서 양성자가 되고 얘는 위 쿼크 하나랑 아래 쿼크 2개가 결합해서 중성자가 됐대요. 그럼 정리 따져보자. 얘가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다 더하면 얼마야? 플러스 1 나오죠?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다 더하면 0 나오지? 이렇게 쿼크들이 결합해서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질 때요. 그리고 양성자, 중성자가 결합을 해서 원자핵이 되는데 너네 수소가 몇 번이지? 수소 몇 번? 1번. 원자번호 뭐 가지고 열린다 그랬어? 양성자겠어. 그치? 그럼 수소는 양성자가 몇 개? 1개. 됐니? 그러면 헬륨은 몇 번? 2번. 양성자 몇 개? 2개.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런데 이 헬륨을 잘 보세요. 원자 핵에 이렇게 양성자만 만약에 존재한다 그러면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니까 서로가 어떻게 할까? 밀죠.
플러스끼리는 밀잖아. 얘네 자연 현상이 같은 것끼리는 서로 밀어요. 다른 것끼리는 서로 막 끌어당기고. 전기에서 플러스끼리 밀고, 자석에서는 N극끼리 밀고, 사람은 남자끼리 밀고. 그지 않냐?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끌어당기고, 자석에서 N극 S극 끌어당기고, 사람도 어때? 남자 여자 끌어당기고 좋다고 그러지. 너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동현아, 남자친구 있어? 남자친구 없어? 남자친구 있지? 여자친구는 있어? 그래? 그래요.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성 친구 사귀는 게 나쁜 건 아니야. 좋은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약간 걱정하는 거는 이성 친구 사귀었을 때 이제 약간 너무 공부에 등한시하고 약간 잘못된 방향으로 갈까봐 그러는데, 저기 이성 친구 만나서 같이 스카 다니고 하세요. 스카 다니면서 공부하고 같이 공부하다가 조금 지루할 때 밥도 먹고 음료수도 사 먹고 그럼 좋지. 자, 그래서 헬륨은 양성자 두 개로 원자핵이 만약에 돼 있다 그러면 반발력이 생기지. 그럼 얘가 원자핵이 존재할까 못할까? 뽀개져 버려요. 응? 그래서 여기에 중성자가 이렇게 두 개가 껴있어요. 그럼 중성자가 두 개가 껴있으면 플러스 플러스끼리의 반발력이 좀 어떻게 될까? 완화가 돼요. 얘가 막아버리니까. 근데 수소는 봐봐. 수소는 원자번호 1번이니까 양성자 하나가 들어있지. 그럼 헬륨같이 반발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는 중성자가 보통 안 껴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수소는 수소 원자핵은 이렇게 양성자 하나로 되어 있고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로 보통 되어 있어요. 선생님 왜 일반적이라고 얘기하냐면 수소하고 헬륨도 종류가 있어. 요거 하고서 지우고 알려줄게요.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양성자 만들어졌죠. 됐니? 네, 양성자 하나가 뭐가 된다고? 수소 원자핵이 됩니다. 됐니? 그래서 원자핵은 수소 원자핵이 가장 먼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가 결합해서 뭐가 되냐면 헬륨 원자핵입니다. 양성자 두 개랑 중성자 두 개. 됐나? 됐어? 원자핵 중에 누가 먼저 만들어졌다? 수소 원자핵. 그 다음 누가 만들어졌다? 헬륨 원자핵. 우주에서 이렇게 수소 헬륨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요 원자핵에 요 전자 있죠. 응? 전자가 달라붙어서 드디어 원자가 됩니다. 수소 원자하고 그리고 헬륨 원자. 얘가 왜 달라붙었을까? 원자핵이 무슨 점이 뛰는데? 플러스 뛰니까 플러스 뛰는 놈한테 달라붙겠죠. 그치? 달라붙어서 중성 원자가 되겠죠. 그래서 알겠지만 다시 한번 적어주면 원자핵 양성자 하나, 그러면 전자 하나가 달라붙어서 중성. 그 다음에 얘 원자핵 전자 몇 개 달라붙을까 얘는? 두 개. 두 개 달라붙어서 중성. 이해됐어? 이렇게 해서 원자가 된 거야. 그럼 선생님 나머지 원자들 있잖아요. 뭐 리튬, 베릴륨, 금수 이런 것들 있지, 그치? 그런 것들은 이제 뒷장에서 배울 텐데 우주에서 얘네들이 이제 뭉쳐가지고 별이 돼요. 얘네들이 뭉쳐서 그 별 안에서 다른 원소들이 막 만들어져.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봐봐. 이게 되게 중요해.
우주에서 한 점에서 폭발해서 기본 입자 튀어나오고 쿼크들이 결합해서 양성자, 중성자 되고 얘네들이 결합해서 원자핵이 되고 원자핵에 전자가 달라붙어서 원자까지 만들어지는데 수소하고 헬륨 원자가 우주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뭉쳐서 별이 되고 별 안에서 다른 원소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되냐? 그리고 추가적으로 빅뱅 빵 터지고 원자핵이 만들어질 때까지의 시간이 3분 걸려요. 이 시간도 짜증나게 외워야 돼요. 이제 내년에 너네 학교 시험 보면 나와요. 그리고 원자가 만들어진 게 38년. 너는 우주의 나이가 몇 억 년이라고 했어? 138년. 어? 선생님 아까 한 점 언제? 138억 년 전에 한 점에서 폭발해서 우주 생겼다 그랬잖아. 이게 우주의 나이예요. 그럼 138억 년 중에 38만 년은 굉장히 짧은 거지. 그래서 이 시간도 좀 알아주시고. 자, 5분만 쉴게요. 화장실 갔다 올 사람 갔다 오고 물 마실 사람 마시고 5분만 쉬었다가 갈게요. 자, 그 뒤로 가서 36쪽에 36쪽으로 선생님이 다 설명한 거고 아까 전에 선생님이 수소하고 헬륨도 종류가 있다 그랬죠. 요거는 이제 참고 삼아 좀 알려드리는데 선생님이 수업할 때 참고 삼아 알아두라는 거는 알아두면 더 좋은 거고 더 도움이 될 거고 문제 풀 때 좀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응? 학교 시험이나 수능이나. 그리고 너네 교육과정 바뀌어가지고 이 통합과학이 나중에 고3 때 수능 보는 거죠. 알고 있지? 응. 과탐은 수능 몇 문제? 통합과학 몇 문제? 아예 관심이 없니? 아직 멀었어 대학교 가려면? 3년 남았어. 너는 수능 볼 때 과탐, 사탐 다 봐야 되잖아. 과탐이 30문제예요. 30문제. 몇 분 안에 푸는지 알아요? 40분에. 40분에 30문제. 그 40분에 30문제 풀려면 한 문제 풀 때 1분하고 조금 그지? 그리고 마킹까지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미리 공부 많이 하고 연습도 하셔야 돼요. 대학이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어쩔 수가 없잖아요. 대학교를 나와야지 뭘 하지. 그치? 자, 동위원소라고 있는데 얘는 뭐냐면은 양성자 수가 같아서 너네 양성자 가지고 원점으로 매긴다 그랬지. 그럼 양성자 숫자가 같으면 같은 원소니 다른 원소니? 같은 원소죠? 그럼 양성자 수가 같으면 같은 원소니까 성질이 어때? 같아요. 그런데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이 다른 원소를 동위 원소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수소가 너네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헬륨은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얘 똑같은 다 수소니까 원적으로 몇 번? 1번. 얘네 헬륨이니까 2번.
그럼 얘는 원자번호 1번이니까 양성자 몇 개? 1개. 얘는 2번이니까 양성자 2개. 됐지? 그런데 무슨 숫자가 달라? 중성자.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수소는 중성자가 없어요. 그런데 중성자가 이렇게 하나 붙어 있는 수소가 있어. 요거 이름 뭐라 그러냐? 그런 사람 있죠. 뭐라 그래? 아무도 모르냐? 중수소. 아는 사람 있냐? 그리고 중성자가 이렇게 두 개 붙어 있는 수소도 있어. 요거는 삼중수소. 그래서 수소가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잘 봐요. 양성자 개수는 똑같으니까 똑같은 수소 성질은 똑같아요. 근데 중성자 개수가 다르지. 그러면 질량이 다르겠죠. 그리고 너네 요거는 얘기 안 하려다가 질량은 다른 말로 원자의 질량을 원자량이라고 해요. 근데 원자의 질량은 양성자 숫자하고 중성자 숫자를 합해서 원자의 질량을 따져요. 전자는 무시. 왜 무시할까? 너무 까먹었어. 얘는 실제로 양성자 하나하고 전자 하나가 있으면 얘 질량이 만약에 1이면 양성자나 이런 중성자는 질량이 한 1800배. 그러니까 얘가 질량이 너무 작으니까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원자의 질량, 원자량은 양성자, 중성자만 합해서 원자의 질량을 따져요. 그럼 얘는 양성자 하나로 돼 있지. 물론 전자가 있지만 전자 질량은 무시하는 거야. 전자 몇 개 있어? 한 개 있겠죠. 그래야지 얘도 몇 개? 한 개 있겠죠. 그래야지 중성 수소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질량을 1을 차지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질량이 얼마 차지? 2를 차지하죠. 얘는 3을 차지하지. 쓸 때는 이렇게 써줘. 얘는 이게 쓰는 위치가 있어. 잘 봐잉? 쓸데없는 게 아니지. 알아둬야 돼. 얘네 여기 오른쪽 아래에다가 쓰는 숫자가 있고 오른쪽 위에다가 쓰는 숫자가 있고 왼쪽 아래, 왼쪽 위에 이렇게 쓰는 숫자가 있어요. 요거는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어요. 오른쪽 아래에는 뭐 써주는 거지? 수소 원자 개수. 응? H2 그러면 뭐야? 수소 원자가 두 개 붙어 있다는 거야. 요거는 뭐지? 이온수. 너네 양이온, 음이온 배웠잖아. 얘가 수소가 이온 될 때 얘가 양이온 되는데 1 플러스 양이온 되는 거야. 양이온은 전자 얻은 거야, 잃은 거야? 뭘 얻어? 잃은 거지. 봐봐. 원자 중성이지. 에? 거기서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야. 플러스가 하나 세지니까 양이온. 맞니? 전자를 오히려 얻으면 마이너스가 세지니까 음이온이 되는 거야. 맞니? 이제 고등학교 때 계속 나와. 그 다음에 여기 왼쪽 아래에는 뭐 써줬어, 선생님이? 원자 번호 써줬어. 그리고 왼쪽 위에는 얘 질량을 써줘. 네? 여기 쓰는 위치가 이렇게 있어. 자, 그래서 수소도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주에 제일 많은 수소가 얘야. 얘가 우주에 거의 98%를 차지해요. 98%. 대부분. 얘네들은 거의 적다. 거의 없다.
그럼 헬륨도 보자. 헬륨이 양성자 2개, 원자번호 2번이에요. 근데 여기 중성자가 하나 붙어 있는 애가 있고 중성자가 2개 붙어 있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전자는 몇 개 붙어 있다? 전자 2개죠. 그래야지 중성이 되지. 전자 2개. 그럼 얘 양성자 개수 같아서 똑같은 원소, 성질은 똑같은데 질량이 다르죠. 얘는 질량 얼마? 3이죠. 전자는 무시하니까, 그치? 얘는 질량 얼마? 4죠. 이름은 얘는 그냥 질량을 3을 갖는다 그래서 3헬륨이라고. 얘는 질량을 4를 갖는다 그래서 4헬륨이다 이렇게. 근데 우주에 요거 얘가 대부분 차트. 그래서 너네 수소라 그러면 얘를 얘기하는 거고 헬륨이라 그러면 얘를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다른 종류들이 있어요. 동위 원소. 됐니? 응. 그것도 알아두고. 그리고 이제 37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37쪽. 이거 오늘 끝낼 수 있을려나? 못 끝내면은 다음 시간에 하고. 자,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다고? 한 점에서 폭발해서 우주 만들어졌다고. 그게 무슨 이론? 빅뱅 우주론. 그럼 빅뱅 우주론이 맞는 거라고 하면은 증거가 필요하겠지. 응?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범인이야. 범인인 걸 밝히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럼 얘가 맞다라고 하면은 증거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에 대해서 빅뱅 우주론은 여러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해서 얘기한 건데 대표적인 과학자가 가모프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네? 이름은 참고삼아 알아두고 대표적인 과학자. 증거가 뭐가 있냐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수소하고 헬륨의 아까 기억하나? 우주에 수소하고 헬륨이 몇 대 몇으로 존재한다고 했지? 3대 1. 이 두 가지가 빅뱅 우주론의 증거인데 왜 증거냐면은 이 빅뱅 과학자들이 우주가 이렇게 탄생했을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예측하면서 우주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날 거라고 주장을 했어요. 예측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얘네들이 주장할 당시에는 우주를 관측할 기술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주장만 한 거예요. 예측만 한 거예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어떻게 돼요? 우주 관측하죠. 우주 관측했더니 얘네들이 주장한 게 실제로 우주에 나타나. 그럼 얘네들이 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죠. 그래서 써줄게요, 처음이니까. 빅뱅 우주론이 예측한 내용이 요거 두 가지 내용. 요 예측한 내용이 현재 관측이 되기 때문에 이 빅뱅 과학자들이 얘기한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우주가 이렇게 탄생했다 이렇게 배우고 있는 거야. 근데 너네가 이제 나중에 과학자가 되고 우주를 연구했는데 이게 아니더래. 다른 방식으로 우주가 탄생했더래. 그걸 만약에 밝히고 증거까지 제시할 수 있으면 바뀌는 거지, 과학자가. 응? 바뀌고 너네 이름 넣어서 무슨 법칙이나 야, 그걸 바꾸면 완전 획기적이죠. 노벨 과학상은 뭐 둘째 치고 뭐 그냥 난리 나는 거지. 자, 그럼 우주 배경 복사가 뭐냐? 오늘 두 개 다 할 시간은 안 될 것 같고요. 우주 배경 복사만 해주고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해줄게. 자, 얘가 뭐냐면은 한 점에서 폭발했어. 다 했어, 봐봐. 한 점에서 폭발해서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우주가 시간 지날수록 점점 어떻게 된다고? 팽창하죠. 현재도 팽창하고. 그런데 맨 처음에 우주는 한 점에서 폭발해서 무슨 입자들이 나왔지? 쿼크하고 전자 같은 기본 입자들이 튀어나왔죠. 네? 기본 입자들이 딱 튀어나왔어, 한 점에서. 이 입자 수가 엄청 많단 말이야. 좁은 공간. 그치? 그래서 입자 수가 너무 많아서 처음에 이 조그만 우주는 뒤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입자가 가득 차 있었어. 그래서 이 우주를 불투명한 우주라고 얘기해요. 뒤에가 안 보인다. 안 보일 정도로 입자가 너무 꽉 차 있다. 그런데 선생님 아까 그거 원소 생성 설명할 때 선생님이 온도를 설명을 안 했네. 봐봐. 여기다 할까? 한 점에서 폭발해서 기본 입자 나오고 쿼크들이 결합해서 뭐가 됐어? 양성자하고 뭐가 돼? 중성자 되고 얘네들이 또 결합해서 뭐가 돼? 원자핵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전자 달라붙어서 원자가 됐다고 했죠. 시간은 어떻게 됐나 그랬지? 원자핵이 빅뱅 후 몇 분? 3분. 원자가 빅뱅 후 38만 년 후. 됐니? 그럼 너는 우주가 이렇게 자꾸 팽창하면은 온도는 어떻게 될까? 올라갈까요? 내려가죠. 물질이 퍼지지. 퍼지면 같은 공간당 물질이나 에너지 양이 어떻게 될까? 줄어들죠. 쉽게 얘기해서 너는 여기 난로를 피워놨어. 요 근처는 따뜻하지. 네? 근데 이 열이 이렇게 퍼져나가버리면 넓은 공간에 가버리면 똑같은 공간에 열은 적어질 수밖에 없지. 그치? 이해됐니? 우주가 점점 커지면 온도가 내려가요. 그래서 맨 처음 터질 당시에는 온도가 엄청 높아요. 그런데 이 온도 내려갔다가 요 38만 년 후에 원자가 만들어질 당시가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 정도까지 내려가요. 켈빈 뭐라고? 절대 온도. 과학에서 쓰는 그냥 3000 도시 생각하면 됩니다. 네? 자, 그럼 봐봐. 처음에 입자가 너무 많아서 불투명한 우주였어. 근데 이 입자들이 어떻게 막 결합하지? 결합해서 이제 빅뱅 후 38만 년 후에 뭐가 만들어져? 원자가 만들어지죠. 원자가 만들어져니 이 하나 원자 안에는 이 입자들이 여러 개가 결합하고 있는 거지.
맞아? 얘네들이 막 결합해서 원자 하나가 된다. 됐니? 그러면 입자 개수는 많아지니 적어지니? 적어지겠죠. 요 알기니 개수가. 그렇다고 오해하면 안 돼. 입자 개수는 적어지지만 질량은 변해 안 되네. 안 변하는 거지. 얘네들이 뭉쳐서 얘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렇게 원자가 만들어졌어. 입자수가 적어졌어. 그러면 사이사이에 이제 뭐가 생기냐면 빈 공간이 많아지겠지. 됐나? 네. 빈 공간이 생기니까 뒤에가 이제 좀 보일 정도로 투명한 우주가 돼. 투명한 우주. 그리고 원자가 생성됐을 때 우주 온도가 얼마? 3000켈빈. 이것도 다 외워야 돼. 선생님 적는 거는 다 알아야 돼. 네? 자, 그때 이거는 지금 입자 물질이야, 그치? 근데 빅뱅 빵 터졌을 때 빛도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겠죠. 에너지도 있었겠지, 그치? 근데 맨 처음에 불투명한 우주일 때는 요 안에서 발생한 빛이 입자가 너무 많으니까 입자들한테 충돌을 해서 이렇게 집지를 못했대. 너네 빛이 갈 때 이런 데 부딪히면 어떻게 돼? 반사돼 버리지? 응? 계속 찍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불투명한 우주일 때는 우주 안에 있는 빛이 집진을 하지 못했는데 이게 투명한 우주, 입자수가 줄어들었더니 빈 공간이 많아졌죠. 많아지면은 요 안에 갇혀있던 빛이 어떻게 될까? 이제 직진을 하기 시작해요. 요거 직진하는 빛, 요거를 우주 배경 복사예요. 우주 배경 복사. 그럼 얘가 왜 진 거냐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빅뱅 과학자들이 우주가 한 점에서 폭발해서 우주가 생겨나면서 이런 과정을 다 설명을 한 거야. 그래서 현재 우주에 이렇게 직진하는 빛, 우주 배경 복사가 있을 것이다 예측을 했어. 응? 이런 걸 다 예측을 했어. 근데 현재는 어떻게 된다? 관측을 해. 응? 그럼 얘를 어디서 관측하냐면은 인공위성에서 관측해요. 그래서 실제로 관측이 돼. 어디냐면은 37쪽에 맨 밑에 보면은 오른쪽에 그림 하나 있죠. 네? 조그맣게. 그게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한 거예요. 우주로 나아가고 있는 게. 근데 우주 배경 복사 거기 설명에 뭐라고 나와 있어? 우주 배경 복사의 에너지, 온도가 현재는 얼마다? 3켈빈 정도가 돼요. 왜? 이때 우주 배경 복사가 나타났을 때는 우주의 온도가 3000켈빈이지. 근데 우주가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팽창하면 온도가 어떻게 될까? 떨어지겠죠. 그럼 우주 온도가 3켈빈까지 떨어졌으니까 그 안에 있는 빛도 3켈빈이 되는 거지. 네? 우주 온도가 3000켈빈인데 그 안에 빛의 에너지는 3켈빈이 될까? 아니죠. 얘도 3000켈빈이 되겠지. 아니야? 그리고 현재는 3켈빈 정도의 에너지를 갖고 있고 그 그림에 보면은 대체로 어때요? 우주 전역에서 균일하게 관찰이 돼. 비슷하게. 응? 약간은 차이가 있지. 됐어? 요게 이제 우주. 그래서 오늘 시간이 안 되니까 아까 쉬는 시간 너무 많이 줬는데 다음 시간에 요거 수소연료의 질량이 3대1 요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해 줄게요. 그러면 숙제하고 용도 좀 가르쳐 줄게요.